민코인 채널은 코인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민코인 특성상 러그풀을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안녕하세요, 에드라빠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코인인데 뭐 솔라나까지 분석을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민코인 하는 대부분의 토큰들이 다 솔라나 계열의 토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지금 흔들리는 게 민코인에서도 이제 민코인을 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거래량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밈 토큰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분석은 저랑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이런 걸 할 때마다 좀 망설이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네. 일단 솔라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솔라나에 대한 악재가 몇 가지 있었어요. 뭐 물론 이번에 바이빗 해킹 사건이 있고 나서 뭐 비트코인도 지금 나락가고 있고 모든 코인이 다 나락을 가고 있지만 유독 솔라나가 고점 대비 50% 이상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을 되돌려 가지고 뭐 시간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지만 네,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솔라나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제가 악재라고 생각했던 건 저 또한 한 60솔 정도를 잃었지만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든 리브라에 대한 스캠이 발생을 하면서 그냥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저는 사기를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용당했다, 뭐 자기도 이용당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어쨌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든 토큰인 리브라가 94% 정도인가요? 고점 대비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트럼프 때 코인 만든 거 생각하고서 저처럼 투자했던 이 불나방들은 전부 다 그냥 타버렸죠. 네. 저도 뭐 중간에 빼가지고 뭐 그냥 그럭저럭 손해를 좀 덜 했다고 한 게 60솔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대규모 스캠이 발생을 하면은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참 좋았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토큰이 런칭을 하고 나서 한참 좋았던 솔라나였기 때문에 이런 대형 악재는 정말 시장을 한순간에 얼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솔라나에서 꼽았던 악재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리브라 토큰 스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멜라니아 토큰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만 띵 내놓고 그때 당시에는 좋았죠. 뭐 돈 버신 분들 많고 저는 못 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늦게 또 참여했던 불나방 분들이 뒤늦게 이제 막 업비트 입금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게 이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뒤늦게 입금하고 고점에 탑 블라스트 했는데 이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됐죠. 뭐 아무도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고 트럼프한테 코인 물어봤더니 뭐 잘 되고 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고 그러니까 뭐 하락할 수밖에 없죠. 뭐 무슨 또 트럼프가 이제 한번 뭐 이제 연설하면서 트럼프 코인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러지 않는 이상 네 근데 그럴 일이 없죠. 네 그럴 일이 없죠. 그거는 누가 봐도 정말 미친 짓이긴 한데 트럼프니까 또 모르나요? 어쨌든 이 트럼프 멜라니아 토큰이 하락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여기에 돌아갔던 돈들이 다 손절을 치고 나가면서 이제 좀 여기에 하락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이었죠. 이게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뭐 확실한 건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킹을 당했다라는 게 팩트고 바이빗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더리움을 해킹을 당했는데 이 이더리움이 뭐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최근에 솔라나 코인 중에 토큰 중에서 진시황이라는 토큰이 있었는데 이거에 또 이 해킹된 자금들이 진시황이라는 토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루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증거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크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 그것까지 쓰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해킹 사건이 한번 크게 벌어지고 나면 시장은 또 얼어붙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큰 하락이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이건 솔라나에만 작용을 한 게 아니고 전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솔라나도 이제 그중 하나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바이빗 해킹 사건이 있다고 봅니다. 바이빗의 CEO가 뭐 급하게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했지만 이건 결국 빌린 거잖아요. 어쨌든 그 해킹당한 자금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시장의 공포,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람들이 CEX에 자금을 많이 예전같이 많이 두지 않고 덱스에 자금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스러워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라나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150조였나요? 140조였나?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조 3천억이 추가로 이제 물량이 연락이 되는 건데, 뭐 2조 3천억 중에서 2조 3천억을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누구는 또 스테이킹을 할 거고, 누구는 또 뭐 그냥 지갑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뭐 몇 퍼센트가 다 매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물량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시장의 심리라는 게 이 정도 2조 3천억이면은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풀리면은 나락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 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관세 전쟁, 이 관세랑 전쟁은 좀 다른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써졌네. 어쨌든 관세 전쟁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코인에 분명히 작용을 하겠죠. 뭐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운 말들만 나올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코인 시장의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마감될, 이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협의를 한다 안 한다 뭐 지금 밀고 땡기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래서 전쟁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코인 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전체 시장에만 한정적으로 전체 시장에 작용하는 게 있고 솔라나에만 작용하는 이런 두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세 가지군요. 세 가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악재들이, 솔라나의 이런 반타작이 넘는, 고점 대비 반타작이 넘는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요때 트럼프 때문에 급하게 오르기도 했죠. 사람들이 다 그냥 솔라나 사서 트럼프 살려고 딱 요날인 것 같습니다. 요날. 그래서, 좀 급하게 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안한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솔라나는 지금 이 가격보다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저는 실제로도 지금 솔라나를 계속 모으고 있고 뭐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TF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이거 저는 솔직히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기대감으로 인한 기술적 상승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해주면은 리플을 해줘야 되거든요. 같은 증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죠. 뭐 채굴을 한 그런 원가가 들어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대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기존에 생각하던 관념들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기 때문에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솔라나 ETF 기대감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두 번째로는 관심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던 적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더리움이 관심이 없는데, 물론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죽을 코인이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동안 이룬 게 있고, 그리고 항상 첫 번째라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뭐 코인의 첫 번째겠지만 이더리움은 안에다가 컨트랙트, 계약을 넣은 코인의 첫 번째거든요. 이런 혁명적인 것을 이룩한 것들은 쉽게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지금 생태계가 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뭐 죽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좀 하락하고 그 자금이 솔라나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이거는 저는 솔라나가 레이어 2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솔라나가, 이더리움은 느린데 솔라나는 빠르거든요. 그리고 가스비도 싸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어 2까지 해서 더 빠르고 더 싸게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어 2들이 지금 뭐 솔레이어나 소닉이나 뭐 솔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장을 다 꾸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레이어 2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향후에도 솔라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레이어 2들이 또 대성공을 거둔다면 또 솔라나는 그 나름대로도 또 의미 있는 생태계 확장을 이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중반기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한참 뭐 아비트럼이며 뭐 아발란체며 이런 것들 나올 때, 생태계가 이더리움이 무한하다, 정말 이더리움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던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솔라나가 딱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그 단계지 않을까. 요 단계가 지나서 레이어 2를 완성하고 생태계가 더 거대해지면, 그리고 솔라나 가격은 어느 정도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솔라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솔라나는 참 이상한 코인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체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저는 2, 3년 전부터 이 솔라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 당시에는 많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채팅방에서 한 분, 곰님이라는 그 사람이 솔라나가 미래다, 솔라나 진짜 뭐 나중에 좋게 될 거다 뭐 하면서 솔라나에 올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민코인은 아니고 NFT를 주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솔라나 NFT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라나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느낀 게, 참 솔라나 체인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더리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참여하면서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솔라나 커뮤니티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얘네들 참 스스로 알아서 뭔가 단결력이 좋다 그래야 되나? 스스로 이 생태계를 살리려는 노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회사, 특정 집단,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개개인, 그러니까 특정인 그룹에서 그거를 주도한다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약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성장한다? 이런 느낌으로 대단하다는 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 코인 좀 괴짜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이 솔라나에서 나왔던 민코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네. 아유, 뭐였죠?
예, 죄송합니다. 봉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봉크 바이낸스 상장하는 거 맞췄죠. 예, 이거 잊지 마시라고 한번 더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어쨌든, 네, 이 봉크 토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이제 하다하다가 솔라나 전체 체인 솔라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토큰, 밈 토큰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단합을 해 가지고 이 체인 하나 자체를 살릴 수도 있구나. 정말 이 봉크라는 토큰 하나가 체인 자체를 살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게 딱 이 솔라나거든요. 페페가 나와서 이더리움을 살렸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봉크가 나와서 솔라나를 살렸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네, 정말. 근데 또 생각해보면 펌프펀이 나와서 솔라나를 살렸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만약 펌프펀이 없었으면 뭐 어떤 다른 체인에서 런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펌프펀이 없었으면 솔라나가 지금처럼 클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듭니다. 펌프펀의 수수료 수익이 이더리움 체인의 수수료보다 높았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장시간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하나의 디앱이죠. 펌프펀은. 그리고 봉크 같은 경우에는 밈 토큰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에 있는 구성원 자체가, 구성원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이 코인 자체의 경쟁력을 이 정도로 끌어올리는 코인이 도대체 있을까?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솔라나가 현재 코인 시장에서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과거에는 이더리움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그 코인 자체에 어떻게 보면 팬심이 대단한 코인이 있는 게 솔라나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체가 이 코인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향후에 이 코인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런 코인 자체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봤고요. 5번 솔라나에서 커뮤니티는 저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끈끈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펌프펀을 예로 들면 이거는 뭐 커뮤니티라고 표현하긴 모르지만 하나의 이제는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민코인 발행 플랫폼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펌프펀이 솔라나 자체가 되어버린 요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펌프펀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타임폰이란 것도 한번 나왔죠. 뭐 인플루언서의 시간을 토큰으로 사는 뭐 이런 개념의 플랫폼인데, 어쨌든 이런 좀 약간 발상의 전환. 펌프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혁명적이었어요. 혁명. 왜냐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면서 이 밈 토큰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기존의 개발자가 왕을 넘어서 황제의 신이었던 이런 상황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해주면서 개발자도 더 이상 신이 아니다 라는,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투자자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동등한 힘을 갖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준 게 펌프펀이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 밈 토큰이라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펌프펀이 굉장히 기여를 해준 거고, 그 펌프펀에서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솔라나에서 솔라나 하면 밈코인이다, 밈 토큰이다, 뭐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들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게 펌프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점점 더 자유도가 높아져 가지고 더 다른 새로운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자유도를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혁명적인 무엇인가가 또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스테픈이라는 어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혁명적이었고 솔라나가 시작이었으면 나중에는 다른 체인으로 넓혔지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었던 그런 플랫폼들,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솔라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솔라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솔라나를 빨아주는 느낌인가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자유도가 높은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게 솔라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커뮤니티에서도 앞으로 이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사고를 칠 거다. 네,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갖고 시장에 던져줄 거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좀 길었죠,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뭐 정답이 아니죠. 네. 어쨌든 저는 솔라나를 계속 모으고 모을 예정이고요. 네, 올해 모르겠습니다. 올해 중반, 올해 한 4, 5월, 일단은 4, 5월, 일단은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은 원래 100일 동안 솔라나를 모으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디데이를 설정해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4월 정도까지는 무조건 모으고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 반응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시장이 침체기일 때는 민코인은 당연히 조금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도 어제 조금 그 룰을 깨고서 어제 톨리라는 그 타임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타임펀이 나와가지고 톨리라는 토큰을 사는 바람에 어제 40솔 샀다가 한 10솔 넘게 좀 이익 보고서 팔았는데, 어쨌든 이런 시장이 침체일 때는 민코인은 조금만 하되 돈은 좀 남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뭔가가 나와서 크게 터져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놓치면은 뽀모만 오기 때문에 또 입금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그냥 최고 고점에 사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냥 하지는 않더라도 뭐 1솔, 2솔 정도는 그냥 지갑에 보관하고 계셨다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게 또 런칭을 한다. 그럼 사야죠. 예, 사야죠. 그래서 어쨌든 지갑에 조금은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저답지 않은 또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제가 뭐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면서 뭐 이렇게 하락 파동 뭐 이런 파동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유튜버를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차트를 긋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데, 점점 저도 미시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뭐 경제나 뭐 이렇게 코인의 거시적인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에 약간씩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뭔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민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좀 거시적인 얘기들을 할 때가 있을 텐데, 뭐 틀리다 그러면은 댓글로 그냥 칼같이 지적을 좀 해주시고 뭐 그래 주셨으면 저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